안녕하세요. 예술연구소 303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낭독극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본 프로그램은 인천문화재단 우주인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명화를 만난 희곡이고요. 인천 서구 검암동에서 수강생분들과 사회에 걸쳐 만든 낭독극입니다. 내용은 브루네 조각가 까미유 클로델이고요. 출연진으로는 김선미, 김세형, 김일강, 목명균, 유세눌, 이나영, 조재현님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 특성상 잡음이 들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시가 뛰어들어오며 까미유, 너 또 밤에 진흙을 캐러 갔었니? 방금 너의 어머니를 봤는데 극도로 흥분해 계셨어. 폴은 널 찾느라고 난리야. 부셰르 씨 말이 맞아. 넌 진흙에 미쳐 있어. 까미유는 작업에만 열중하고 있다. 오늘 로댕이 오는 건 알고 있지? 그는 천재지만 여자를 유혹한대. 우리도 조심해야 할 거야. 그의 작품만 그 악평이 자자해? 그의 모델은 모두 그와 잠자리를 했대. 온다. 네가 열어줘. 왜 나야? 어서. 안녕하시오 승려분들. 날 도와주던 부셰르 씨가 수상 후 로마로 가게 되었어. 난 그의 후임자를 급하게 정해야 하오. 로댕이 작업실의 조각을 발견하곤 안경을 쓰고 관찰한다. 까미유와 제시는 더욱 긴장한다.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그건 미완성이에요. 차라도 좀 드세요. 열정에 대한 문제는 일단 해결된 것 같군요. 열정은 매우 중요하지. 로댕 선생님, 대리석을 얻고 싶어요. 돌로 작업을 하겠다고? 네, 시골에서 하강함을 했어요. 대리석, 화강암이라. 도전을 즐기는군. 숙고해봅시다. 로댕이 나가자 제시가 기분이 좋아 호들갑을 떤다. 잘생겼고 힘이 넘쳐. 재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 별로 쓸데없는 말만 했잖아. 저런 타입은 말이지. 난 알지만 넌 몰라. 그건 과장이야, 까미유. 작품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했어.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 어머니는 늘 그랬듯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까미유를 공격한다. 까미유, 작업실의 레슨비, 집세까지. 아버진 다른 걸 희생시켜가며 한 푼 두 푼씩 그 돈을 버셔야만 해.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시니? 진흙을 훔치러 도망쳐 나간 널 밤낮으로 찾아다니느라고 네 동생은 삼수를 하게 생겼어. 네가 동생을 망쳐놨어. 까미유가 자리를 박차고 울면서 방으로 들어간다. 누나를 내버려 두세요. 수치심 없는 선머슴 같으니라고. 아버지와 내가 대립하게 만들고 첫 애가 죽지만 않았어도 낳지 않았을 거야. 폴이 까미유를 따라 들어갔고 둘은 방에서 작은 소리로 대화한다. 나의 첫 번째 대리석 작품, 로댕이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사인도 해줄 거라 믿어. 빅터 휴고는 내 시에 사인 안 해주겠지? 나도 그처럼 쓸 수 있을까? 난 너의 글이 좋아. 널 숭배해. 날 믿어주는 건 누나뿐이야. 까미유는 대리석을 구하러 로댕의 작업장으로 간다. 리메, 젊은 수녀분에게 대리석 좀 주게. 까미유는 대리석 작품들을 보며 황홀해한다. 장갑을 급하게 벗고 대리석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본다. 이걸로 하겠어요. 그리스산 파로스예요. 깨지기 쉬우니 조심해요. 까미우는 기뻐하며 떠난다. 그녀가 뭘 골랐지? 피라미드요. 작은 거? 그래요, 파로스 대리석이요. 그걸로 작업하기 어렵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하나만 잘못 두드려도 반으로 쪼개지죠. 너무 어려워요. 레슨을 받아야만 해요. 그녀의 작품을 봤지, 림에. 나이든 여인과 떠돌이인데 생동감이 넘치더군. 자네도 알다시피 차라리 모델보다 더 생동감이 넘치고 정말 살아있는 육체가 되는 거지. 자네가 틀렸어. 그녀는 수업이 필요치 않아. 그녀는 실전으로 배우게 될 거야. 까미우는 대리석 조각상을 들고 다시 로댕의 작업장으로 향한다. 좋은 아침입니다, 리메씨. 행운이 없었어? 저 대신 로덴 선생님께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리메는 완성한 작품을 보고 어리둥절해하고 반면에 로댕은 까미우의 발조각상을 만져보며 유심히 살펴본다. 그리고 얼마 후 까미우와 제시는 편지 한 통을 받게 된다. 숙녀분들, 나는 중요한 작업에 착수했고 일손이 필요해요. 내일 아침 8시 내 창고로 나오시오. 로댕으로부터. 까미우와 제시는 로댕의 작업장에서 활기차게 지옥의 문 제작을 돕는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대화를 하며 나오는데 아가씨들 애인 만나러 가나요? 아니, 로댕의 작업 모습은 언제 볼 수 있지? 그는 생각하느라 바빠. 로댕은 조심해야 할 거야. 빅터 휴고 이래로 제일 가는 호세까지. 그 중 하나가 까미우를 따라온다. 같이 좋은데 갈래? 까미우는 외면한다. 이봐, 너도 원하잖아. 놔줘요. 비싸게 굴지 마. 저리 꺼져. 난 널 가질 거야. 당신은 해반죽 같아. 난 진짜 작업하러 갈 거야. 까미우는 그대로 작업장을 떠나버린다. 비 오는 날, 까미우의 작업실에 로댕이 들어온다. 까미우는 당황함과 놀라움에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다. 당신은 참을성이 없군. 왜 떠난 거지? 엉뚱한 행동이었어. 항상 그렇게 충동적인가? 난 시간이 없는 사람이고 농담 삼아 당신을 채용한 게 아니야. 밤낮으로 일을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작업을 완성해야 해. 로댕은 까미우의 작품을 보고 놀라운 듯 이리저리 돌려본다. 얼굴과 목을 제대로 잡았는데 몸을 비켜가서 균형이 없군. 인간의 육체는 움직이는 세계야. 바로 생명이지. 내 아담의 머리를 모방하고 싶다면 모방한 게 아니에요. 그제서야 로댕은 옆에 있던 까미우의 모델을 보고 근육을 설명하기 위해 조심성 없이 모델의 머리를 옆으로 돌린다. 조심해요. 다치겠어요. 당신은 모델을 너무 아껴. 나신의 남자를 조각할 정도로 대담하지만 그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모델을 편하게 해주지. 내 비밀 작업장을 보여주겠어. 어쨌든 제가 대담하다는 건 인정하시는군요. 로댕의 비밀 작업장엔 모델이 도착해 있다. 제가 해고된 건가요? 학생이야. 또 다른 수제자군요. 뭘 시도할 거죠? 오늘은 적어도 아이디어가 있길 바래요. 당신이 오래 생각할수록 난 추위에 떨어야 하니까. 로댕은 나신의 모델을 이리저리 잡아주며 포즈를 만든다. 자연광 아래에 그늘을 만들고 모델이 앉은 둥근 판을 돌리며 설명한다. 그늘에서만 윤곽을 파악할 수 있지. 윤곽이 그다지 좋지 않군. 보이나? 까미우는 곧바로 모델의 포즈를 조금 바꾸어 윤곽을 살려낸다. 감탄의 눈빛을 보내는 로댕. 까미우의 집으로 가는 마차안. 집에 안 들어가나? 네? 제시를 만나고 갈 거예요.
오늘 밤은 안 되겠네요. 그녀는 내일 만나야겠어요. 내가 몇 년 걸려 터득한 걸 당신은 이미 알고 있더군. 이태리에서 미켈란젤로의 미완수작 노예들을 봤었지. 어두운 구석에 버려져 있었어. 난 충격을 받았어. 그건 천재가 주는 감동이었어. 요전날 당신을 봤을 때 온통 하얀색 옷을 입고 내 조각들 사이에 서 있었지. 까미유는 미소 지으며 로댕을 응시하고 있다. 당신이 세 번째 인물상에 대한 영감을 주었어. 전 영감이랑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행복해. 난 너무 행복한 까미유.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데려다 주겠어. 어느 곳이든. 까미유는 기쁘게 웃는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아뜨리에에 가고 싶어요. 노트르담 대샹말인가? 네? 아니에요. 집으로 가야겠어요. 나와 이태리에 함께 가겠소? 전 들어갈래요. 당신도 알다시피 난 당신보다 나이가 2배나 많지. 하지만 우린 생각이 같아. 까미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자신의 외투도 잊은 채 마차에서 내린다. 잘 가요. 까미유는 마차 밖에서 로댕을 한참 응시하다가 집으로 간다. 그리고 무언가 생각난 듯 다시 돌아온다. 전 당신 작품을 모방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 모델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몸을 숨겼던 거고요. 로댕은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생각에 잠긴다. 적어도 당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뭔지는 알고 있고 난 더 이상 몰라. 까미유는 다시 로댕의 비밀 작업장으로 간다. 로댕이 모델을 돌려보내고 돌아서니 까미유가 상반신 옷을 내리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놀란 로댕은 곧 빛과 그림자를 만든 후 까미유의 몸에 키스한다. 로댕의 조수가 된 까미유는 로댕이 빌린 파리의 성에서 어느 연인들처럼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우리의 새로운 작업장이 마음에 드시오? 클로델레앙. 전 가장 행복한 여자예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 모습을 로댕의 아내가 모두 지켜본다. 까미유의 가족들이 모인 어느 날, 로댕 씨가 너에게 급료를 올려준다던데? 네, 깔레 시민들이 거의 완성됐거든요. 넌 거기서 얻는 게 뭐지? 로댕을 만난 이후로 네 작품은 완성한 게 없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는 저보다 제 미래를 더 걱정해줘요. 이제 12월이다. 새로운 작품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넌 미술 전람회를 놓치게 될 거야. 올해는 아무것도 출품하지 않았어. 그에게서 더 빨리 일을 배워왔어요. 넌 로댕이 있기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어. 우린 클로델 가문이다. 넌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작업을 했어. 기억해. 알려지려면 출품해야 한다는 걸. 다른 방법은 없어. 네, 아빠. 눈을 들고 나를 보렴. 너의 미래는 너의 소유야. 로댕과 함께 있는 걸 너무 많이 보이지 마라. 사람들이 수근거릴 거야. 부인,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죠. 임신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까미유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혼자서 힘들어하며 로댕에게 편지를 쓴다. 로댕, 전 지금 당신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완성되면 흙으로 빚고 석고로 뜰 거예요. 사랑이 식을 때 깨뜨리기 쉽게. 전 마치 당신이 여기 있는 것처럼 나체로 잠이 들어요. 하지만 깨보면 모든 게 달라져 있죠. 까미유는 작업에 전념한다. 그때 로댕의 아내 로즈가 들어와 까미유를 화덕 앞으로 밀어넣으려 한다.
넌 절대 그를 가질 수 없어. 그는 내 사람이니까. 네 팔이 불구가 된다면 넌 쓸모없는 인간이 되겠지? 까미유가 자신을 해하려는 로즈에게 가까스로 물을 끼얹자 로즈가 나간다. 다음엔 죽여버리고 말겠어. 한참을 울던 까미유는 며칠 동안 자취를 감춘다. 며칠 후 까미유가 작업장에 돌아온다. 무슨 일이 있었군. 어디 있던 거지? 내 사랑? 선택해요, 로댕. 당신의 아내와 나. 로즈는 호적상 아내가 아니야. 뭐가 문제지? 나이 든 여자를 질투하는 거야? 그녀와의 관계는 너와 다른 거야. 우리 자연의 협력가야. 같은 부류지. 당신은 꿈을 꾸고 있어요, 로댕. 성에서의 목가적 로맨스를 꿈꾸죠. 우린 불모지에 떠도는 두 유령이에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린 같이 느끼고 있어. 망각, 작업. 그녀를 떠날 건가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간청하는데 그녀를 떠나요. 난 당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잖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는 저라고 말해줘요. 당신은 날 사랑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지 말아줘요. 사랑에는 다른 방법들도 있어.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래? 하늘처럼 그녀를 해고해? 그녀에게 말하겠어. 시간을 좀 줘. 그녀한테는 내가 전부야.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는 그녀군요? 그녀예요. 로즈는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당신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난 떠나야겠어요. 내일 월급과 짐을 찾으러 사람을 보내죠. 정말 막무가내고. 전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이젠 나 자신을 위해 일하겠어요. 까미유는 낙태 후 고통을 잊기 위해 작업에 전념하고 전시회의 작품을 출품하기도 한다. 서로를 찾고 외면하던 시간들이 흐르고 몇 년 후 재회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쁨에 포옹을 한다. 그리곤 곧 까미유의 작업실로 간다. 왜 날 만지지 않죠? 로댕은 어둠 속에서 까미유의 작품을 손으로 만지며 읽고 있다. 당신 작품을 보고 있는 중이야. 왜요? 내가 당신을 능가할까봐 두려워요? 아니, 아마 나를 모방했겠지. 사람들이 당신이 아프다고 하던데 작품을 많이 만든 걸 보니. 그러던 중 로댕은 한 작품을 보고 분노한다. 날 두 여자가 찢어발기고 있는 바보 같은 피에로로 만들었어. 이러면 안 돼. 이럴 수 없어. 당신이 이걸 완성했으니 말들이 많을 거야. 우리 둘이 나눈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원하는 게 뭔가요? 내가 명령하는 것만 조각하길 바래. 내가 하려는 건 하지 말고요? 난 내 작품을 만들어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날 조롱하려면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네 아이디어는 내게서 나왔다는 걸 받아들여. 넌 나와 비교될 수 없어. 뭐요? 절대. 넌 삼류조각가야. 그렇다면 왜 그렇게 폭력적으로 날 대하는 거죠? 모든 게 내게서 나온 생각이니까. 당신의 아이디어가 아니잖아. 넌 투쟁을 하고 있어. 그런 투쟁은 필요 없어. 질투나요? 질투? 그래요. 질투? 내가? 난 인생을 조각해. 죽음이 아니야. 넌 삶을 경멸하잖아. 고통을 찾고 창조하지. 자신을 희생자나 승규자로 표현하고 말이야. 그렇지만 내게 남은 유일한 여자는 당신이야. 당신과 함께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들어봐, 까미유. 우리가 함께 작업했던 작품은 훌륭했어. 항상 당신을 동등하게 대했어. 당신을 위해 작업했던 작품이 훌륭했던 거겠죠. 끌로데량, 로댕의 수제자, 로댕의 부스러기로 작업하며 그것들을 그녀의 조각에 갖다 붙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건 당신이에요. 맙소사, 넌 최악의 적이로군.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이 모든 걸 훔쳐갔죠. 내 젊음과 작품 모두 다. 내가 너의 삶을 망쳤다고?
당신을 만나지 말아야 했어. 정신병원에 있는 게 나아. 당신이 날 넣고 싶어하는 곳이겠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군. 난 유명한 전문 조각가야. 널 도와줄 수 있다고. 전문이라니 무슨 뜻이죠? 아뜰리에 3개를 운영하며 사교 의무이나 나가고 석고에는 손도 안 대고 인부들을 혹사시키고 겨우 마무리만 하면서 예술가로서 난 당신의 체계를 거부해요. 우스꾼. 내가 널 만났을 때 넌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자였어. 조각가인 당신이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군요.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다면 너와 결혼했었을 거야. 몇 년 동안 당신을 원치 않았죠. 선택도 거절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건 너밖에 없어. 난 당신을 가질 수 없었어요. 내겐 투쟁이었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넌 실수를 했고 그게 다야. 이제 끝났어. 복잡한 감정 문제는 이제 끝내겠어.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서 있지 말고 어서 나가요. 어느 날 까미유의 작품을 알아보았던 사업가 유젠블로가 찾아와 자는 그녀를 깨운다. 일어나요, 맙소사. 당신의 모습은 많이 변했군. 세느강이 범람했어요. 까미유는 그제서야 물바다가 된 자신의 작업실을 바라본다. 그는 내가 입사하길 바래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로댕이 두상을 만들어달라는데 거절하고 그와 함께 프라하에 초대됐는데도 안 가고. 제발 용기를 내요. 무책임한 행동이요. 듣는 거요? 무책임하다고요. 쓸데없는 편지나 문화성 장관한테 보내서 로댕이 모나리자를 훔쳤다고 하질 않나. 멋있군. 잘했소. 장난은 그만하고 이젠 떨치고 일어나요. 자신을 파묻기 위해 모든 걸 동원하는 것 같지 않소? 두려워요. 난 무서워요. 사람들이 날 받아주지 않아요. 잘 들어요. 못 만나는 동안 작품을 많이 만들었군요. 걸작이군. 이것도 훌륭하네. 6개월을 드리겠소. 걸작을 더 만들면 내 화랑에서 당신 개인전을 크게 열어주겠소. 걸작을 만들 때가 왔어요. 약속했던 까미유의 전시장에서 시인이 된 동생 폴이 축사를 낭독한다. 까미유 클로델은 처음으로 내적 세계를 표출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녀를 다른 조각가와 비교했는데 이름은 말하기 싫습니다. 그의 작품과 다른 점이 눈에 띌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그녀보다 조형감이 부족합니다. 몇몇 작품은 재질이 먼지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수근대기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휘파람을 불기도 한다. 그의 에로틱한 작품들은 인간의 육체를 한데 어우러뜨려 원색적이고 원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군상을 축소시켜 그 빛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때 까미유가 우스꽝스러운 화장과 차림으로 등장한다. 잘한다, 폴. 잘하고 있어. 샴페인을 따고 자신의 조각상을 끌어안기도 하고 웃으며 돌아다닌다. 흉측해. 동생이 당황했겠군. 세상에. 폴, 그녀가 들떠있군. 오늘을 위해 맞춘 옷이니 탓하지 마시오. 사육제에나 입는 옷이군요. 저런 옷을 입고 오다니 구역질이 나요. 까미유의 조각은 로댕이 쓰레기와는 다르지 않소. 내 누이, 난 떠나겠소. 인사도 없이 가시오? 폴! 까미유는 눈으로 폴을 하염없이 찾다가 실망한다.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까미유는 급기야 자신의 작품들을 모두 깨버린다.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다. 난 내 딸을 포기할 수 없어. 방법을 찾아야 해. 결론은 하나뿐이야. 이대로 가면 폐인이 될 거야. 하늘이 그녀에게 준 재능은 그녀의 불행에만 쓰여졌어. 끔찍한 일이야. 구렁텅이에 빠졌어. 까미유 글로델 양이 심각한 정신 이상 증세로 더러운 옷을 입고 세수는 거의 안 하고
가구는 침대와 의자뿐이며 방세는 가족으로부터 직접 주인에게 전달되어지고 한 달에 200프랑 정도면 충분히 살 것 같습니다. 폴은 무거운 얼굴로 창밖을 보며 의사의 말을 듣고 있다. 벌써 수개월째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밤에만 가끔 외출을. 사람들에 의하면 아직 로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웃들에게도 위험하니 정신병원에 격리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못 참겠어. 나아지면 데려오죠. 폴은 눈물을 흘리며 정신병원 차에 타는 누나를 바라본다. 사랑하는 폴, 드디어 날 보러 왔구나. 이런 곳에 버려두지 않고 잘 보살펴주겠지? 정신병원은 고통을 주는 곳이야. 아무것도 못해. 아무도 못 만나지. 네 개의 조각을 다시 시키려고 해. 날 자꾸 귀찮게 하고 있어. 잘 기억해줘, 폴. 내 노인은 정신병자와 같이 갇혔어. 엄마는 내게 온갖 못된 짓을 했었다고 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단다. 무슨 짓이든 할 거라며. 수개월, 수년을 아무 소식도 못 듣고 사는 건 끔찍한 형벌이야.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니? 어떻게 모두 등을 돌릴 수 있지? 내 소지품을 잘 간직해줘. 특히 로댕 손에 안 들어가게 조심해. 그는 내가 가는 거 두려워해. 그가 내 퇴원을 방해하고 있지. 집에 가고 싶구나. 문을 잠그고 있을 거야. 이 꿈이 실현될지는 모르겠구나.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감옥에서 누이가. 까미유 클로델은 30년의 격리 생활을 마치고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지금까지 명화를 만난 희곡 까미유 클로델 편이었습니다.